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7회차 역대급 개정배 회차가 돼버리면서 1등 당첨자 수가 1330명이나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1등 하신 분들이 계신데 금액적으로는 사실 많이 아쉬운 회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축구 토토 승무패 58회차가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 경기로 주중에 들어오면서 화요일 밤 내일이죠. 9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이긴 하지만 골대법 확률, 특이점, 간단 패턴, 맞대결 전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주말에 축구토토 승무패와는 관계가 없이 대구와 전남의 FA컵 결승전과 강원과 대전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가 있어서 주말에 경기를 지켜봤는데 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 대구와 전남의 그 FA컵 결승은 밴드 토론방에서 멤버십 회원분 한 분께서 혹시 대구에 이변이 없겠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대구에 퇴장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변은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가 시작되고 25분 만에 바로 대구의 홍정훈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사실상 퇴장까지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세징야 선수의 원더골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조금은 양 팀의 골키퍼 수준이 많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강원과 대전의 승강 플레이오프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1 차전에서 대전이 1대 0 으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승격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반전 16분 만에 대전의 이종현 선수가 무회전 중거리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야 이거 진짜 대전이 승격에 인생을 걸었다고 하더니 진짜 승격하나 보다.' 했는데 강원이 4분 만에 3 골을 집어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고 확실히 위기일 때 베테랑 선수들이 한 건씩 해 주더라고요. 김대원, 임채민, 한국영 선수가 골을 넣어 줬고 경기 끝나기 직전에 황문기 선수의 쐐기골까지 경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뭐 사실 논란이 있었던 장면이 이제 강원에 볼보이 논란이 있었는데 강원이 이기고 있고 대전이 막 밀어붙이는 상황이니까 공이 밖으로 나가면 볼보이가 공을 주우러 안 가더라고요. 대전 선수가 막 공 주우러 가고 그러니까 막 대전 이민성 감독이 빡쳐 가지고 "볼보이 뭐 하는 새끼야 이씨. 끌어내." 막 하면서 막 항의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었고 뭐 이게 사실 홈 이점이냐 비매너냐 뭐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경기였습니다. 올해까지 8번 치러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 차전에서 패배한 팀이 2 차전에서 승부를 뒤집은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주말에 경기 안 보신 분들은 하이라이트라도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58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및 특이점, 간단 패턴, 맞대결 정보 전달 드리고 제가 구매할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맨유. 브랜드포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랜드포의 승무패 확률 승 23%, 무 27%, 패 50%로 브랜드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5%, 무 17%, 패 58%로 브랜드포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브랜드포는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을 했고 맨유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브랜드포 기준 1무를 기록 중이네요. 저는 이 경기 맨유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신 것처럼 맨유 이 새끼들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솔직히 대학 골키퍼 아니었으면 노리치 시티한테 졌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경기력이었고 챔스 이후에 연이은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점으로 볼 때 1번 경기부터 이변이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브랜드포의 승까지 보기에는 브랜드포의 에이스인 이반 토네이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브랜드포의 승까지는 좀 오바다라는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 브랜드포가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는 점과 맨유가 쓰레기 같은 경기력에 비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무승부로 부러지기 딱 좋은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기가 되면서 적특이 될 수가 있어서 적특되는 경기에 투포를 쓰거나 지우개 쓰면 진짜 그것만큼 개빡치는 게 없어서 일단은 브랜드포의 무와 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오후까지 일단 뉴스 기사를 계속 확인을 해보고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포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마인츠 대 헤르타 베를린. 마인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마인츠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1%, 패 21%로 마인츠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2%, 무 23%, 패 15%로 마인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마인츠는 홈에서 4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마인츠 기준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마인츠 홈에서는 3승 2무로 헤르타 베를린에게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맞대결 전적에서도 마인츠가 압도적인 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인츠의 최근 경기력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의 이재성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공격에서의 카리모니시워 선수, 부카르드 선수의 마무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딱히 의심 없이 마인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4번 경기 아르미니 대 보훔. 아르미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아르미니의 승무패 확률 승 47%, 무 13%, 패 40%로 아르미니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5%, 무 0%, 패 25%로 역시 아르미니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보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고 2승 6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아르미니는 이번 시즌 정배당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패턴적으로 아르미니는 홈에서 8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보험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아르미니 기준 5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아르미니 홈에서는 4전 전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아르미니가 사실 맞대결 전적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경기력으로 볼 때는 보험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아르미니의 무와 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의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아직까지 없었다라는 점과 골대법 확률도 무승부 확률이 제일 낮다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보험의 아르미니 원정 첫 승을 기대하면서 아르미니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노리치 대 에스턴 빌라. 노리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노리치의 승무패 확률 승 18%, 무 23%, 패 59%로 노리치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5%, 무 25%, 패 50%로 노리치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딱히 특이점이나 패턴적인 단서는 없었어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노리치 기준 5승 5패를 기록 중이고 노리치 홈에서는 4승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 역시도 지금 아스톤 빌라에 확진자가 한 명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훈련을 비접촉 세션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또 적특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단통으로 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단통으로 간다면 당연히 제라드 감독의 아스톤 빌라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노리치의 마티아스 놀만 선수와 라시차 선수가 빠진 이후로 3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노리치 시티고 심지어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9분 만에 뉴캐슬의 퇴장자가 나왔음에도 무승부를 기록할 만큼 이런 승격팀, 돈 없는 구단들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결장이 굉장히 크죠. 결과적으로 저는 노리치 시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맨시티 대 리즈. 맨시티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맨시티의 승무패 확률 승 78%, 무 13%, 패 9%로 맨시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7%, 무 15%, 패 8%로 역시 맨시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리즈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1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패턴적으로 맨시티는 홈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리즈는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맨시티 기준 3승 2무 5패를 기록 중인데 너무 옛날 기록들은 빼버리고 20년도와 21년도 두 번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맨시티가 열세인 상황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리즈의 주전 수비수인 리암 쿠퍼 선수, 주전 중원 자원인 칼빈 필립스, 주전 공격 자원인 벤포드와 호드리고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리즈로서는 꿈도 희망도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맷집 키운다 생각하고 맨시티 집 들어가서 개 두들겨 맞고 나오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토사장의 서비스 경기라는 생각에 맨시티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브라이턴 대 울버햄튼. 브라이턴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브라이턴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26%, 패 21%로 브라이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6%, 무 27%, 패 27%로 브라이턴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브라이턴은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네요.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브라이턴 기준 3승 5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브라이턴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뭐 일단 울버햄튼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너무나도 쓸데없는 개지랄을 1분 만에 두 번이나 하면서 옐로 카드 2장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골 결정력적인 부분을 볼 때 이 경기에서 골 넣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황희찬 선수도 최근에 좀 초반에 비해서 활약이 적어서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닐 무페이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기세를 탔기 때문에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할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울버햄튼의 경우는 강팀을 상대로도 골을 안 먹히고 버티는 힘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 크리스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크리스탈의 승무패 확률 승 43%, 무 50%, 패 7%로 크리스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5%, 무 36%, 패 9%로 역시 크리스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패턴적으로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3경기째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크리스탈 기준 3승 2무 5패를 기록 중이고 크리스탈 홈에서는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이 경기는 이번 시즌 원정 사우스햄튼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고 크리스탈 홈 경기는 믿을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득점과 실점만 봐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세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기고 요새 코너 갤러거 선수가 거의 뭐 미쳐가지고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사우스햄튼의 현재 출전이 불투명한 선수들이 아담 암스트롱, 채 아담스, 브로자 같은 공격 주축 자원들이고 주전 골키퍼 메카시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더욱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 아우크스부르크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아우크스의 승무패 확률 승 33%, 무 25%, 패 45%로 아우크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5%, 패 17%로 아우크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아우크스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3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3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네요. 패턴적으로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아우크스 기준 1승 3무 6패를 기록 중이고 아우크스 홈에서는 컵 경기를 제외하고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는 지금 승무패 확률을 계산을 했을 때 골대법상 라이프치히 승리 확률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이번 시즌에 원정만 갔다 하면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확률로 계산이 돼서 나온 건데 저는 사실상 이 경기 별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전 경기에서 라이프치히의 은쿤쿠 선수, 안드레 실바 같은 주축 공격 자원들이 골을 기록을 했고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사실 의심 없이 충분히 라이프치히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에 많은 고민 없이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아스날 대 웨스트햄. 아스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아스날의 승무패 확률 승 60%, 무 13%, 패 27%로 아스날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88%, 무 12%, 패 0%로 아스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아스날은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6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 번의 역배당을 받고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패턴적으로 아스날은 홈에서 4경기 연승에 7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아스날 기준 7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아스날 홈에서는 오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웨스트햄은 주전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크리스웰, 오그본나, 커트주마, 벤 존슨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장자적인 측면에서 웨스트햄이 불리하고 상대 전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스날 홈에서는 무승부도 기록하지 못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지난 아스날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아스날의 패스하면서 풀어나가는 전개 과정들이 너무나도 잘 맞고 있고 부카요 사카, 웨데가르드, 스미스로우 같은 좋은 중원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고민 없이 아스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58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5경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경우는 사실 다른 회차보다 구매 금액을 많이 줄였는데 분데스리가가 오랜만에 들어온 점도 있고 지난 주말에 너무 정배 결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중에는 좀 이변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구매 금액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58회차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